예, 안녕하세요. KC 전기기사 영상 시작할게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올리는데, 어, 일단은 저희가 다시 감전보호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거 보면은, 접지 쪽 했고, 감전보호 중에 중요한 부분은 다 했고, 그다음에 과전류 보호 쪽 많이 봤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내용도 많고 어렵고, 시험에 나오기 제일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많이 바뀌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계속 공부하시고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한 몇 강의 정도 하는 내용들은, 어, 새로 나오는 내용들이긴 한데, 뭐,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뭐 현장에서도 많이 적용하는 그런 보호 방법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로 내기도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만들어 보는데, 그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기 문제도 단답 위주로 할 거고, 이걸 뭐 어떤 푸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감전보호 쪽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 감전보호 체계에 대해서 일부러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데 막 체계부터 하고 거기에 다 모르는 내용들이 나와버리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중요한 것들 먼저 보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뒤로 미뤘던 거고,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접지편 하자마자 요 감전보호로 넘어왔죠. 211.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 전원자동 차단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할애를 했죠. 그래서 TN 계통, TT 계통, IT 계통에 대한 전원자동 차단 조건들, 뭐 이게 감전보호에서 제일 내용이 많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봤죠. 우리 특별조합 쪽에. 이쪽도 내용이 꽤 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요 부분을 설명드렸던 거고, 이렇게 설명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과전류 보호로 넘어가서 많은 것들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요 이중 강화 절연이랑 한계기기 정기적 분리, 이게 제가 클래스 원 강의는 올렸었고, 이제 지금 이번 영상에서 요거 두 개에 대한 예상 문제 몇 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감전보호라는 게 결국에는 요 기본보호라는 거랑 고장보호라는 거 두 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보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전기기기에 고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전기기기가 전원이 공급돼서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충전부를 건들거나 이렇게 해서 감전이 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충전부에 필수적으로 기본 절연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기본 절연 한다든지 아니면 충전부를 이런 벽벽이나 외암으로 한 번 더 감싸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건드리더라도 충전부를 건드는 게 아니라 외암을 건들게 해서 감전을 막거나, 또 이제 숙련자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단 조금 덜 요구사항이 되는 어떤 장애물이나 이제 손이 닿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암스 리치라고. 제가 따로 문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기본 보호를 하고, 우리가 많이 배웠던 고장 보호라는 거는 요런 거예요. 계속 제가 이 그림 그렸죠. 요 충전부랑 요 뭐 노출 도전부랑 사이에 어떤 절연 파괴가 나서 전류가 요렇게 흘러버리는 거죠. 지락같이. 그래서 그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요 고장 전류에 의해서 사람이 이쪽에 접촉했을 때 감전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보호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과전류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로 보호하는 전원자동 차단, 그 다음에 아예 접촉 전압이 50V 이하로 제한시키는 회로인 요 SLB, PELB에 대한 특별 저압 보호까지 봤죠. 그래서 오늘은 요 고장 보호에 대해서 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중 강화 절연이랑 정기적 분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상 문제를 볼게요.
그렇게 하면 요 고장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 보고, 그다음 고장보 중에 우리 같이 이제 전기 기술자들만 만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고장보 특례 같은 게 있어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요 숙련자 같은 경우에 일반인보다 좀 고장이 발생했을 때 더 조심하고 전기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고장 보호에 대해서 이런 특례를 가지고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 내용은 또 다른 영상에서 보기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문제 보기 전에 이게 클래스 1 강의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어, 그냥 간단하게 이중절연, 강화절연이 뭔지만 볼게요. 뭐 상세 사항까지는 그냥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충전부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기본보호랑 고장보호가 있죠. 그래서 동작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이렇게 1차적으로 절연하는 걸 우리가 기초절연이라고 해요. 기초절연 또는 뭐 기본절연. 우리가 고장보호 같은 경우에는 충전부랑 어떤 노출도전부 사이에, 여기에 또 노출도전부가 있을 수 있죠. 요 사이에 어떤 고장에 대한 걸 막는 거잖아요. 요 충전부에 한 번 더 이렇게 절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절연 파괴가 나더라도 1차적으로 기초 절연이 있는 거고, 또 뭐 여기 고장이 나더라도 이중 절연이 있기 때문에, 예, 고장이 나더라도 이 고장 전류가 노출도전부 쪽으로 흐르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원리고, 그래서 요 이중 절연이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기초 절연과 분리되게 또 한 번 절연하는 걸 이중 절연이라고 하고, 강화 절연은 이런 기초 절연과 같은 층인데 조금 더 강화된 하나의 층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절연 자체를 좀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 절연이나 강화 절연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전보호에 대한 기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초 절연만 된 걸 영종기기라고 하고, 우리가 전원자동 차단에서 배웠던 노출도전부의 어떤 보호도체를 연결하는 형식이 1종 기기, 이렇게 이중절연, 강화절연된 게 2종, 우리가 특별조합에서 봤던 거 있죠. 50V 이하로 제한되는 회로에 대한 게 3종 기기예요. 여기서는 이 2종 기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요 정도는 알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이중 강화절연엔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중 절연도 하나의 이중 강화 절연인데, 요때 우리가 요 절연 외암 통해서도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부가 있고, 우리가 기초 절연을 하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 원래 이중 절연을 하는 건데, 요거랑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충전부가 있고 기초 절연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절연 외함을 씌울 수 있어요. 절연 외함. 이것도 하나의 절연 외함이니까 하나의 또 다른 절연체로 봐서 이중절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연 외함인데, 그 절연 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요 IP 등급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핸드폰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P 뭐 54 해가지고, 요게 이제 어떤 먼지나 이런 고체들이 뭐 크기에 따라서 요게 숫자가 높을수록 더 미세한 고체들이 침입이 안 되도록 외함을 만드는 거고, 그 뒤에 게 액체죠, 액체. 물. 요게 높을수록 뭐 물방울이나 작은 것들도, 아니, 그러니까 뭐 강력한 뭐 압력이 있는 채로 분사되는 그런 물에 대해서도 이제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그 방수가 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런 등급이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면 뭐 상식으로 좋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 IPEX라는 걸 좀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중 강화절연 보호에서 어떤 절연 외함에 의한 보호가 될 때
최소로 요구되는 IP 등급이라는 게 IPEX 이상의 어떤 고체에 대한 보호 등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분 쪽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앞에가 고체죠. 그래서 IP2X 요거는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중 강화 절연이라는 게 어떤 이런 충전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초 절연을 하고 뭐 이중 절연이 됐다고 쳐요. 여기는 보호가 되는데 요 전원에서 빼온 요 배선 쪽은 실제로 도선이 케이블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요것도 어떤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마디로 뭐 배선 방법이에요. 어떻게 배선을 해가지고 이중 강화 절연의 보호가 유지되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를 케이블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케이블 자체를 뭐 비금속 외피 케이블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트렁킹 있죠. 그런 트렁킹에 케이블을 넣어가지고 요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비금속 이렇게 케이블이 있겠죠. 비금속 트렁킹으로 한다든지 전선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에요. 절연 전선은 요런 비금속 트렁킹이나 전선관 안에 전선관을 통해서 요 절연 전선이 설치돼야지 요 절연 전선만 단독으로 쓰일 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절연이란 말로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요 앞에 비금속이란 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절연이니까 이중 강화한 게 절연이죠. 그래서 요 세 개는 가능한데 요 절연 전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고장보 중에 또 정기적 분리라는 게 있어요. 요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클래스 원 강의에서 했는데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요거 보면 돼요. 요게 1차고 요게 2차면은 요게 우리 일반적인 단순 불량 변압기 자체가 단순 불량 변압기예요. 요거보다 좀 더 절연이 강화되고 건선의 절연이 강화된 걸 우리가 안전절연 변압기로 배웠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변압기로 하는데 2차 측이 500V 이하인 회로고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여기서 전기적 분리라는 건 요 회로에 기기가 한 개만 설치됐을 때예요. 그래서 요게 두 개 이상 설치되면 요렇게 두 개가 설치되는데 사람이 여기 만약 닿았을 때 요 사이에 전이차가 있으면은 고장이 발생하면 이렇게 흐를 수가 있으니까 요 경우는 따로 특례로 숙련자 설비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한 개 기기가 정기적으로 분리되는 경우도 고장보호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돼 있고요. 형태라는 게 결국엔 회로에 이런 500V 이하의 회로에 이런 충전부가 연결되는데 요 보호도체를 접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접지라고 보면 되죠. 보면은 여기 우리가 일하게 되면은 여기 사람이 딱 하더라도 이쪽으로 전류가 안 여기가 이제 비접지니까 누설 지락 전류가 되게 작겠죠. 그래서 이제 지락 전류가 작아지게 해서 이제 접촉 전압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장 보호가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측이 500V 이하여야 되고 이쪽은 이제 다른 배선들이랑 아예 분리해서 배선을 하거나 뭐 절연전선관 절연덕트로 하고 중요한 거는 이쪽에 이제 비접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도체에 접속을 하지 않는 거죠. 이쪽에 이거 안 하는 거고 또 다른 회로나 그쪽에도 접속하지 않는 거고 충전부도 단독으로 이쪽 라인만 연결하게 돼 있고 분리해서 배선 아무튼 그래서 요 정기적 분리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정기적 분리라고 한다. 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봤듯이 뭐 수치로 나오는 게 요 회로 전압이에요. 그래서 몇 볼트 이하로 된 그러니까 정기적 분리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볼트 이하의 회로여야 된다는 거.
수치 같은 게 잘 나오니까 500V 이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정기적 분리 500V 이하 회로. 그래서 여기선 4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정기적 분리 보호에서 요구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하면, 일단 정기적 분리라고 하면 어쨌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는 다 절연시키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분리를 통해서. 그래서 회로 간에는 뭐 당연히 기본 절연을 해야 되고 요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케이블이나 코드는 우리가 자주 빼고 사용하고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고 이래서 기계적으로 손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거는 항상 육안으로 확인 가능해야 된다. 이런 건 당연한 얘기고, 이제 분리된 배선계통을 사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절연, 분리,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제 정기적 분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좀 헷갈리는 게 우리가 계속 뭐 접지에서도 그렇고 전원자동 차단에서도 되었고 노출 도전부는 보호도체랑 접속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근데 요 정기적 분리 보호에서는 요 노출 도전부랑 보호도체랑 접속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요 절로 요 통로를 형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보호도체랑 접속 안 하게 돼 있어요. 정기적 분리는. 그래서 요게 정답이고, 요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보호도체랑 접속한다라고 알고 있어서 이것도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정기적 분리 보호에서는 보호도체하고 접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요 정도 굳이 뭐 뽑아낸다면 그렇고, 솔직히 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요런 어쨌든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좀 키워드 위주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 쪽도 뭐 딱히 이걸 뭐 계산 문제나 어떤 풀어나갈 수 있는 형태로는 내기 힘들 것 같고, 만약에 내더라도 단답으로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내용 봤죠? 그래서 이중 강화 절연에서도 이제 이중 강화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충전부에서 요 전기 기기 자체는 이중 절연할 수 있는데 여기 연결되는 케이블은 그냥 케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어떤 기계적 보호를 해야 돼서, 그 방법이 이제 요 케이블이 있으면은 그 케이블 자체를 어떤 비금속 외피 케이블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어 그런 뭐 스나 이런 걸 쓰는데 그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덕트를 씌우는 거죠. 이렇게 케이블 보호하는데 요게 비금속, 비금속이란 게 키워드예요. 트렁킹이 될 수가 있고, 비금속 덕트 또는 비금속 전선관, 요런 걸 사용하면은 돼요. 그래서 그런 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배선계통 기본 전전에 기계적 보호 방법 세 가지만 쓰시오 하면 비금속 적어주고, 비금속 그는 케이블 자체적으로는 비금속 외피 케이블, 아니면 케이블을 뭘로 씌워야 된다. 그래서 비금속 트렁킹 아니면 덕트 아니면 비금속 전선관 해서, 여기선 비금속이 키워드니까 그래서 단답을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 분리 쪽에는 고장보를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키워드 몇 개만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도 분리라는 게 키워드죠. 그리고 아까 필기 문제에서 봤듯이 정기적 분리는 전압이 500V 이하인 경우, 그래서 요 두 개 키워드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앞에는 똑같이 뭐 분리된 회로는 분리된 회로는 단순 분리된 전원, 아까 TR 같은 거죠. 일반적인 TR 요걸 이제 단순 분리형 전원 요거 하나 가져가면 되고, 또 뭐 분리된 회로의 전압은 500V 이하이다. 아니면 분리된 회로에 대해 분리된 배선 계통을 사용한다. 뭐 이런 요 정도. 그러니까 전원 쪽은 단순 분리 전원, 전압은 500V 이하.
요 배선 쪽은 분리된 배선 뭐 요 정도 적으면 되죠. 그래서 뭐 요 정도로 단답이 만약에 뭐 굳이 단답으로 뽑아낸다면 요런 내용들 적어 주시면 되고, 요런 키워드들 생각하시면서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요 부분은 그냥 한번 쓱 지나가는 수준으로 보세요. 중요한 거는 접지 쪽이랑 과전류보랑 감전보호 중에 전원자동 차단이나 뭐 특별자업 정도고, 나머지는 좀 서브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